봅시다. 지금 이 문제는 오늘 수업할 내용은 아니었는데 요 예제랑 요 문제랑 연관성이 매우 커서 그래서 지금 보라고 한 거거든. 이 문제에서 얘를 gx라고 하자. 지금 도함수의 활용 2 점검 테스트 볼륨 2 얘 20번 문제, 지난주 토요일 날 본 거죠. 20번 문제인데 이게 이제 EBS에 있던 문제거든.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내 생각엔 지금 이걸 풀어주면서 네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시 형태가 똑같죠. 똑같은 게 뭔지를 한번 먼저 보겠어요. 지금 맞은 사람들은 똑같다고 느끼면서 풀었나? 요 두 문제를 비교해 보겠어요. 지금 프린트 17번 이건 내신 문제죠. 내신. 그 다음에 이건 수능형 문제거든. 그래서 20번 문제인데 제시 형태가 똑같다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문제에서는 y 콜 x 세제곱, 그러니까 y 콜 x 세제곱, 즉 gx라고 저걸 넣으면 g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라는 놈을 여기서는 어떻게 제시했죠? 박스로 제시했죠. fx는 1 x 4제곱인데 가조건, 나조건 합쳐서 박스로 제시했죠. 이게 똑같다. 이게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방정식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값 gx 마이너스 p 이퀄 t다. 여기는 fx 이퀄 t다. 두 문제에서 변별력을 가지는 부분은 어디냐? 만약에 p가 없다. 아까 전에 내가 이걸 두 개를 같다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변별력이 훅 떨어지죠. 이게 지금 고정되어 있으니까 절대 뭐 올리는 거야. 별거 아니어서. 그러면은 GT의 불연속의 개수 뭐 이렇게 묻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변별력은 이거지. 이게 마이너스 P가 들어가고 절대값. 이거는 합성함수죠. 그래서 GT란 놈은 여기가 GT라고 돼 있었나? GT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GT라고 하지 말고 HT. 이걸 HX. 그러면 이게 HX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여기서 묻고 있는 게 GT는 실근의 개수. 여기서도 GT는 실근의 개수인데 마지막으로 묻는 건 여기서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여기는 불연속점 개수. 불연속점 개수라기보다는 불연속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지. 불연속점의 개수가 몇 개야? 한 개다. 한 개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제시한 거죠. 보면 이렇게 대응이 된다. 뭐 나머지도 대응이 되는데 뭐 이거는 대응되는 게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지금 해설을 하기 전에 네가 생각을 해야 될 건 이걸 하나의 유형으로 머릿속에 넣을 것 같니? 너무 똑같잖아요. 메인이 되는 게. 여기 보세요. 메인이 되는 게 너무 똑같잖아. 그래서 이거는 도형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죠.
이 평행이동, 대칭이동이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니? 이거고, 이건 3차 함수고, 이건 4차 함수다. 그럼 이거는 처리할 수 있었니? 라는 거지. 이거는 식을 그냥 제시했고, 이 9x죠. 9x 제곱. 9가 아니고 9x. 이거는 식을 제시했고, 이거는 식을 뭘 통해서? 이거는 함수식을 제시했지. 함수식. 그리고 이거는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제시했죠. 그래프.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실근의 개수니까 이게 지금 실근의 개수거든. 실근의 개수니까 뭘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죠. 그럼 여기서 그래프는 뭐니? 하면 여기서는 절대값 함수, 여기서는 합성 함수. 그리고 난 다음에 t에 따른 불연속점 개수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야. 그래프 추론은 뭐? 헛소리가 연발하죠. 그래프 추론은 두 개인데 개형에 따른 경우 나누기.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변화 관찰. 수능형에서는 여기서는 뭐 경우 나누기가 있다면 있는데 이 변화 관찰 아까 저거거든. 이게 변화 관찰이거든. 근데 변화 관찰에 띄엄띄엄 있지. 근데 여기는 띄엄띄엄이 아니지. 그래서 경우 나누기, 변화 관찰. 이 각각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풀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푸는 경험이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반영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아야겠다. 지금 맞은 사람은 이 문제를 푸는 경험이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이거를 시험이 끝난 후에 따로 검토를 해서 알게 된 방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다가 이게 성남고 내신 문제고 이게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잖아. 그런데 전반적인 구조가 같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쉬운 문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내신에서도 보던 문제를 냈어. 이렇게 평가하는 거거든. 그런데 니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맨날 기사랑 니랑 다르지. 여기서 니는 전유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임의의 학생, 교육적으로 높은 지역의 학생은 해당 사항 없고, 그렇게 두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연달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 저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개형을 생각을 했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극값이 0이다. 그러니까 극소값이 0이다.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이거죠. 그래서 이 y 이퀄 fx의 그래프는 경우 나누기를 통해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어요. 경우 나누기 통해서 이런 거다. 그리고 이런 거다. 이거다. 내가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렸잖아. 이렇게 됐는데 경우 나누기를 통해서 얘가 해당 사항이 있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안 되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가면은 두 군데서 미분 불가능하고, 쟤는 한 군데서는 미분이 가능한데 딴 데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군데만 나타나는 게 없고, 이거랑 두 극소값이 같게 만들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고, 이거를 지금 해보면 1 극소값이 여기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이렇게 그려보면 사실 뭐 이렇게 그려졌는데 내가
평상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렸구나.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서 여기다. 그죠? 이게 뭐야? y 콜 f1이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뭐야? x 좌표가 1이다. 이렇게 되고 여기가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0인가? 0이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용하기를 뭐? 1대 3. 3이잖아. 그래서 이거 조금 더 가면 바로 뭐? 마이너스 1이다. 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3대 1이다. 1대 3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야 되고. 그래서 y는 그러니까 y가 아니라 fx 마이너스 f1을 차함수에 의해서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세제곱이다. 바로 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f1은 어떻게 구할까? 이거고, 뭐 f1은 이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나? 이걸 이용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을 때 f 마이너스 2분의 1은 0이다. 그럼 여기 다 2분의 1 넣은 거고 여기가 0이고 그러면 f1이 나오죠. x 마이너스 1 세제곱. 지금 이거를 x 플러스 1. 여기 잘못 적었네. x 마이너스 0은 여기 어딘가죠?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찾는다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거거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면 실근의 개수이므로 fx 이퀄 t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 이퀄 y로 놓고 그래프를 그려야겠어요. 그러면 네가 지금 못하는 게 결국 뭐였니? 결국 뭐였어? 하면은 이 그래프를 처리를 못한다 이거죠. 자, 이 그래프 이름이 뭐죠?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 이 그래프야.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풀죠? 얘기해봐. 얘기해봐. 시원해서 조이형 작고. 얘기해봐. 합성함수 그래프는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수능 첫 해.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는 원칙이 뭐냐면 두 개로 나눈다. 분리형과 일반형이다. 일반형이 수능 첫 해 두 번 시험을 봤는데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공통범위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니? 하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점 대입을 해서 그리는 일반적인 함수처럼 직접 점을 대입해서 일반형이 아니라 일체형.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일이 점을 찍어서 다 부드럽게 연결을 하세요. 이건데 그게 아니려고 배우는 게 뭐야?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죠. 이거 미적분 2가 되는 거고. 내가 굳이 이걸 언급하는 건 이게 수능 첫 해에 이가 나와갖고 이 시험 문제가 네가 맨날 풀던 이런 문제야. 이 시험 문제가 y fx가 이럴 때 fx는 어떻게 될까? 그리라는 게 이 수능 첫 해에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왔는데 지금 거의 30년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센에도 실려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높지. 그런데 그걸 막 다 식으로 하거든. 그 문제는 점을 찍어서 부드럽게 연결해 보세요 였는데 아무튼 이거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얘를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가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좀 이런 원칙 하에 접근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y fx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잘했어요. t라고 놓는다. 튀어나온 뭐? 기초가 없잖아.
t의 범위를 찾아야죠. 그 t의 범위는 뭐야? 0보다 크거나 같단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니?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가 AND 관계가 된다. 뭐 y equal ft랑 t equal fx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해야 돼? 잠깐만. 근데 내가 t를 놨지. 그런데 문제에서 t가 있지. 그래서 문제가 되지. 그래서 s로 바꾸겠어요. 그러면 이제 방정식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니? 그러면 이거지. 이게 t가 되니까 fs는 t. 이 생각을 하는 거죠. fs는 t라는 이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문제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처음 뭘 해야 돼? 이제 뭘 해야 돼? 뭘 해야 되는지 알겠다. 손 들어봐. 당연히 이렇게 가야죠. 당연히. 고난도 문제는 뭐? 항상 들어가는 게 뭐야? 경우나누기죠. 이런 걸 못한다. 이렇게 놓으면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거든. 경우나누기. 무슨 경우를 나누는데? 당연히 0. 그래서 t가 0보다 작은 경우, t가 0인 경우, t가 0보다 큰 경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 안 그러니? 안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S는 몇 개니? 몇 개야? 몇 개야? 0개죠. 따라서 뭘 할 수 있니? 모르죠? 뭐야?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문제에서 GT가 있지, GT. GT가 뭐니? 0이죠. S가 0개야. S가 0개면 이게 없는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있겠니? 그런데 애들은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여기서 그다음에 뭐 할래? 뭐 안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할래? 안 돼. 그럼 이런 거 어디서 배우나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졸라 많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간다. 문제는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간다를 이런 장면에서는 이렇게 간다라고 추상화시켜서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이 문제 풀이, 이 문제 풀이. 그리고 이게 무조건 누적이 되면 저런 게 가능하리라고 착각을 해. 개별적인 문제를 풀 때 이걸 추상화시켜서 네가 새로운 문제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러면 이 연관성이 다른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 문제 풀고 이 문제 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병렬로 나이를 주기 전까지 지금 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문제를 왜 풀라고 했는지는 느낌이 왔었나? 딸랑 실근의 개수 GT다 이것밖에 안 보였나? 이거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짓을 여기서는 뭐 P 빼고 차함수로 P 일단 빼고 절대값 씌워서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뭐 P를 이제 넣어갖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꺾어 올리는 거지. 선생님 이해 갔나?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GT가 0이 되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S가 뭐야? 한 개죠. S가 한 개죠. S가 뭐야? S가 뭐야? 넋 놓고 있다 보니까는 당황스럽죠? S가 뭐야? 한 개의 값이 뭐냐고. 봐! 나는 답변할 수 있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한 명 손 들었어요? 이게 네가 깨달아야 될 거야. 뭘 깨달아야 되는데? 너는 지금 수업을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하지? 하나도 안 들어. 수업을 들으면 들어서 점점 시야가 좁아지고 딱 여기가. 그래서 딴 쪽을 물으면 여기 들었던 부분을 물으면 뭐 하는 거지? 지금 내가 무슨 질문을 받는지도 몰라. S는 얼마야? 마이너스야? 숫자가?
자신감이 없은 사람의 딱 특징이 맨날 하는 거지. 목소리가 작아져요. 최대한 안 들리게 하려고. 자신감이 없으면 그래요. 확신이 없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뭘 할 수 있어? 얘기해봐. GT가 0이야. 그렇지. GT가 0인데 G0이 GT가 T가 0이니까 GT, G0 이 얼마야? 0이다죠. 왜?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를 지나니까. 네가 혹시 나는 EBS 이거 EBS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해설을 편집해서 붙여놓은 거거든. 그 해설에서도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말로 설명하고 있는지 그래프로 설명하는지까지는 모르겠어. 글자는 안 읽으니까. 글자가 너무 많으면 난 난독증이 있는지 졸라 읽기가 싫어.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 여기까지 이해 갔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일단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정답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뭐 이건 구했죠. 이게 뭐야? 이게 알고 보면 알파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럼 알파, 베타 뭘 물었니? 여기서 뭘 물은 거야? 여기서 이거 하세요 알파, 이거 하세요 베타. 그래서 각각 구하세요가 이거 물은 거예요. 그래프 추론의 두 축을 물은 거라고. 선생님 이해가 안 나? 물론 니 혼자서 풀 때 이거는 줄적 원리에서 이렇게 풀고 이거 사이코패스지. 근데 이런 거를 베이스에 깔고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든 맞추면 됐어. 잘했는데 문제는 처음에 못 맞췄잖아. 그럼 처음에 맞추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려면 선생님은 이런 수준에서 지금 분석을 해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네가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뭐가 있니? 단 1도 없지? 단 1도 없다고. 그런데 네가 어디까지 진격을 했니? 그게 네가 공부를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공부할지 방향이거든. 그런데 그건 몰라. 그냥 요 문제는 이렇게 푼대. 이 문제는 이렇게 푼대. 이거거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니? 하면 여기서 P를 떼고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린 후에 P를 넣어갖고 차함수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미정계수 분리한 상태에서 다시 차함수로 생각해서 그래프 꺾어 올리는 그런 걸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럼 여기서는 지금 분리형으로 두 그래프를 각각 생각을 한다 이거지. 선생님 말 이해 갔나? 그러면 이제 이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는 S가 뭐야? S가 뭐야? 이거거든. 그런데 너무 칸이 부족해요. 야,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는 찍어. 빨리 찍어. 찍고 어디 있는지 내팽겨 두지 말고 집에 가서 잘 정리하세요. 찍어. 찍을 거야 지금. 찍는 건 평상시 안 시키는 게 학습의 효과가 단 1도 없거든. 들었을 때 정리하면서 해야 되거든. 지우겠다. 자 보세요. 보내되고 있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t의 값에 따라서 얘가 변하지. 그런데 뭘 할 수 있어? 두 개 다. 0개, 1개, 2개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니? 하면 이거지. 그런데 두 개가 이것 때문에, 이게 강력한 힌트죠. 이게 왜 0개야? 이것을 이해했으면 이 두 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느낌이 오지. 느낌이 안 오잖아 너는. 그럼 느낌을 어떻게 해야 돼? S는 S1과 S2라고 하면 S1을, 그리고 S2라고 하고 이게 더 작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얘는 S1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죠? 이 그래프에서 더 작죠? 지금 이걸 분리형이라는데 이걸 어디서 생각하는 거야? 이 분리형 그래프 생각하거든. 이걸 어디서 생각하는데요? 이거 여기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뭐? T축, 여기가 뭐? Y축. 잠깐만, Y축은 생략하고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보자. 마이너스 2분의 1 상당히 애매해지네.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 가로축이 T축이에요. 여기 어딘가에 얽혀 있는데 그냥 일단 넘기겠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그래프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만, 여기가 T축이 아니라 미안, T축은 이거야. 이게 T 이퀄
fs예요. 알겠지? 이게 t 이퀄 fs예요. 이게 t축이 아니고 이게 t축이었네. 아니야, 이게 y 이퀄 fs. 지금 내가 이걸 그려야 되는데 이걸 이게 y 이퀄 fs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s축이 되는 거죠. 여기가 s축.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가 s축이 되는 거죠. s. 그래서 똑같이 뭐 이거는 뭐야? s는 fx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나? 그래서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t가 여기가 t가 있거든. t는 여기에 있어. t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여기가 y 이퀄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근데 y 이퀄 t가 여기에 있어. 이게 y 이퀄 t야. t가 뭐니까? 잠깐만. 이 y축이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0이죠. 0. 그래서 t가 0보다 크다. 이거 있죠. 그러면 제가 지금 뭐 한 거야? 이게 S1이야. 이게 S2야. 그런데 여기가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0이야. 그러면 S1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하면 마이너스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이 대략 여기 어딘가 있어. 여기가 S 이퀄 0이야. 그러면 S 이게 지금 S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에 있죠. 선생님 이해가 안 나?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뭐야? 하면 이거지. 쟤 같은 새끼 좀 미친 새끼가 저기 이게 뭐야? S 이퀄 S1이다. 그러면 지금 교점이 몇 개야? 0개죠, 0개. 그 다음에, 그럼 이거는 이제 기록을 한 다음에 계속 일로 가죠. 이게 이렇게 가면 S1이 다 가지니까 계속 이렇게 간다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이게 뭐야? 변화 관찰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러면 이제 얘는 S는 S2야. 그리고 얘는 위로 올라간다. 그럼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오케이? 그러면 이게 지금 딱 뭐가 나오느냐 하면 S2가 0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S2가 0이 된다. 이해 갔나? S2가 더 올라가서 S2가 0이 된다. 이때 뭘 구하는 거야? 뭐가 베타야? 얘 값이 베타지. 이해 갔나? 그러면 이거 올라가, 그러면 이거, S. 이거 0 넣으라는 거잖아. 그럼 저기다 구해서 0 넣은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F1까지 구했을 때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0 넣고 그러면 이 값이지. 그냥 이게 뭐야? F1이 되는 거죠. F1. 이게 뭐가 돼? 하면 F1이야. 그래, 베타는 F1이야. F-1이라고? F1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1이 계산 0을 뭐 알아듣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가. 대입하면 F1 마이너스 1이요. F1이 아, 0. 0.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0이가 1, 여기 0 넣으면 마이너스 1, 그 마이너스 1이네. 땡큐. 씨발 병신이 나 말하는 거야. 계산을 존나 뭐 미친놈처럼 못해. 이렇게 나오겠네. 지금 이해 갔나? 그럼 이거죠, 이거. 나머지 부분은 해설을 참고하시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니? 그래프 변화를 관찰하고 있고 아까 전에 P가 이렇게 가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쪽이 더 커지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그 식의 생각을 여기서는 뭐 하고 있니? 하면은 분리형 이렇게 치환하고 난 다음에 축을 여기는 이게 S축이다. 여기는 이게 S축이다. 그래서 각각의 생각에서 여기 갖다가 붙인다. 알겠죠? 왜 이렇게 웃음이 나와? 자, 선생님 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서 딱 나오는 거니까 그때 요것만 불연속이다. 그래서 답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스톱. 다시 처음에 들어와서 아까 여기 지운 거. 네가 할 일이 뭐야? 하면은 조금 전에 풀었던 성남고 내신 문제랑 지금 이렇게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랑 결국에는 같은 문제예요. 뭐가 다르지? 그래프를 그리는데 하나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함께 있는 그 문제였고 이거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생각하는 문제였거든. 그래서 각각의 원칙이 정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매칭을 시켜놓게 되고 이랬을 때 언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만약 이게 수능 문제에 났다 그러면 내신에도 나오는 문제를 수능에 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난이도가 비교적 평이했다. 이렇게 되는데 너는 못 풀지. 그 이유가 뭘까? 언론에서 얘기할 때는 이런 식의 구조적 매핑, 두 문제를 연결하는 게 된다는 전제의 얘기를 한 거고 너는 수능 볼 때까지 이 지역 애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 개별적인 문제만 존나게 풀지. 그런데 개별적인 문제를 존나게 풀어서 그것들이 네 머릿속에서 매핑이 되는데 네 머릿속에 매핑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이런 이론이 없어. 그냥 기껏 비교해보세요 하면 하는 게 GT가 실근이겠어요. 이런 거. 그냥 똑같은 것만 찾아내고. 그렇게 두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 문제를 원래 커리큘럼에서는 따로따로 그냥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너무 똑같은 부분이 보여서 같이 묶어서 했어요. 집에 가서 두 문제를 엮어서 알아두세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 아니면 거의 도움이 뭐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큰 탐이 원하는 수준의 도움은 안 돼요. 정리하세요.